요게 지금 매실이거든요. 네. 굉장히 많이 달린 거예요. 다른 데 매실을 혹시 이제 볼 일이 있으면 저희 집 매실하고의 차이점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잎자루 부분에 보시면 붉은색의 잎자루가 보이실 거예요. 네. 그리고 열매에도 보면 약간의 붉은빛이 돌고 있는 게 네네. 보이시죠? 이거는 이제 홍매라고 부르는 종류예요. 매실 중에서는 아예 붉은빛이 돌지 않는 매실들이 있거든요. 보시면 이제 이 나무는 여기다가는 홍매 종류를 접목을 시킨 거고 저기다가는 그 청매 종류를 접목시킨 거예요. 나무 자체는 한 나무인데 가지를 두 개를 붙인 거예요. 오. 자 보시면 이거는 잎자루도 새파랗죠. 이 나무는 붉은색의 리코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생산을 좀 덜하는 나무 종류인 거죠. 사람들 흔히 뭐 청매, 홍매, 황매 뭐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색깔로 보자면 구분을 하거든요. 물론 종류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매실은 지네들끼리 꽃가루를 서로 교환하는 걸 굉장히 잘하는 애들이거든요. 이 꽃가루와 이 꽃가루가 만나서 새로운 종류가 생기면 그거를 땅에다 심었을 때 새로운 종류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신품종이 엄청 많은 거죠. 근데 이제 이 종류는 저희 집에만 있어요. 이걸 저희가 시장에서 이 나무를 사다가 심은 게 아니라 한 30종류 이상의 나무들을 저희 농장에서 기르고 있었거든요. 품종에 대한 개념 없이 막 꽂아서 심어 놓은 것들인데 그 중에서 유난히 한 품종이 되게 잘 자라고 과실이 맛도 좋고 나무도 튼튼하고 그리고 병해충도 적은 나무가 있어서 그 나무를 골라서 저희가 농장 전체에다가 나눠서 심은 거예요. 매실 가격은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동을 시키지 않고 오고 있어요. 한 10kg에 3만 원 정도에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인터넷으로 해서 100% 전량을 다 소비했었거든요. 지금까지 한 상자도 공판장으로 나간 적 없어요. 직거래를 100% 판매해 왔었는데 네. 작년에 제가 제주도를 갔지 않습니까? 가면서 저 농장을 1년 임대를 줬어요. 그러면서 그 1년 사이에 사람들한테 저 농사 안 짓습니다. 열어놨던 홈페이지 다 닫고 근데 그분이 올해는 농사를 안 짓겠다고 하셔가지고 다시 저희가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거긴 한데 제주도는 어떤 것 때문에 갔다 오신 거예요? 당시에 저희 와이프랑 저랑 굉장히 심한 불화가 있었어요. 와이프도 막 너무 힘들다. 나도 힘들다. 야 우리 같이 사는 게 맞냐?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실제로 법원에 이혼 서류까지 다 접수를 하고요. 마지막 출소해가지고 이혼하실 겁니까? 오케이 하면은 끝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게 그러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우리 한번 삶을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제주도로 가자. 삶을 바꿔보자 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었던 농사들 내가 해왔던 것들 다 내려놓고 와이프랑 같이 제주도를 갔었죠. 그럼 몇 개월 정도 지내신 거예요? 제주도에서? 제주도에서 지냈던 기간은 한 7, 8개월 정도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지내보니까 그 전에 저희가 살았던 삶의 방식이 나쁘지 않았었구나를 오히려 깨달았던 것 같아요. 자꾸 이제 저랑 와이프랑 하는 얘기가 옛날에 괜찮았어. 그냥 이렇게 농사를 지면서 아이들하고 평화롭게 살았던 시절이 좋았었던 거죠. 처음에는 아내분이랑 불에 오는 거 어떻게 합의가 되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호주에서 만나가지고 첫째 아이가 호주에서 임신을 했는데 거기서 살아갈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한국에서 이 아이들을 키우는 게 훨씬 낫겠다 싶어서 같이 왔거든요. 같이 오고 나서 어디가 좋을까 하다가 내 고향에 가서 같이 살아볼래? 뭐 신기하래. 그때는 뭐 외국에 있다가 들어온 거였으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농사일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했던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했었어요. 사이다 배달 같은 것도 해본 적이 있고 보험 판매를 해본 적도 있고 물류일을 해본 적도 있고 근데 막 해보면서 느끼는 게 재미가 없고 이게 아닌 것 같아. 근데 얼핏 집에서 아버님 원일 보는데 너무 힘들어해. 나보고 도와달래 자꾸. 이런 일이 저런 일이 있을 때 당연히 도와줘야 되지만 근데 제가 농사를 지면은 신체 건강하고 잘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했고요. 부모님이 현재 농사 짓는 것보다는 훨씬 높은 수익성으로 내 밥벌이 정도는 더해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농사의 규모가 작았으면 그런 생각도 안 했겠지만 보시다시피 규모도 컸었고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서 농사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 만약 부모님이 농사 안 짓고 계셨다면 다른 일을 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농사 질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당연히 나는 농사를 안 짓는다는 생각으로 살았어요. 부모님이 보여주는 농사일에 대한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었어요. 진짜로. 호주에 계실 때 봤던 농장주는 행복해 보였어요? 나쁘지 않아 보였어요. 일단 거기는 한 2시, 3시 되면 다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요. 물론 시작을 한 6시쯤에 일찍 하는 경향은 있지만 집으로 돌아가서 오후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요. 낚시를 하거나 골프를 치거나. 근데 대다수가 그렇게 살아요. 근데 여기서는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 3시까지 일하고 저 놀러 가겠습니다 했을 때 부모님의 반응은 야 더 해야지. 왜 아침에 더 일찍 안 일어나. 마당이라도 쓸어 할 거 없으면 풀이라도 배. 성과랑은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인데
무조건 일만 하기를 강요하시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걸림돌이었죠. 서로 스트레스였겠네요. 어머니도 굉장히 큰 스트레스죠. 그래서 같이 지내다가 이렇게 분가라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되기도 했는데 지금도 같이 일하면 그게 굉장히 큰 부담이에요. 할 것만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농사 잘하셨어요? 제가 일했던 곳은 고구마 농장이었는데 한 번 일하러 오는 사람 한 50명가량 되셨어요. 50명이 같이 고구마 손을 싣고 고구마 손을 따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건데 그 중에서는 제일 잘했었어요. 거기에서 일하셨던 게 지금 농사 짓는데 좀 도움이 되시나요? 별 도움은 안 돼요. 거기에서 저는 단순한 일꾼으로 일했기 때문에 고구마 손 심어라 막 심고 지금 가고 있는 곳은 어디예요? 지금은 숲에다가 저희가 숲놀이 체험장 같은 걸 만들어 놨거든요. 숲놀이 체험이요? 네. 저는 이제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강연이나 강의 같은 건 가끔 하고요. 근데 뭐 어디 뭐 다른 데 가서 하는 건 아니고 굴에 있는 아이들에게 특이하잖아요. 희한한 놈이잖아. 처음에 농사일로도 바쁘셨을 것 같은데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한 일만 하고 살 수는 없어요. 자기의 삶의 존재 이유 자체를 찾을 수 있는 일들을 찾기 마련이잖아요. 지금 어떤 거 준비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오늘 여기에서 굴에 있는 학생들과 함께 숲놀이터를 운영하게 될 거예요. 숲에서 노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거든요. 숲을 거닐면서 어떤 나무가 있는지, 어떤 풀이 있는지, 어떤 새와 어떤 동물들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가는 시간도 있을 것이고, 숲에 있는 나무들 한번 올라가 보고, 숲에 있는 나무와 나무 사이를 한번 또 건너가 보기도 하고, 숲에서 나무에다가 걸어놓고 잠을 자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한 5시간에 걸쳐서 아이들과 함께 해보는 일을 해보려고 해요. 우리 여중생들이라 반응이 좋아서 재밌을 것 같아요. 친구하고 팔 안 닿도록 언니가 뒤집어. 몇 명 올라갈 수 있어요? 한 있겠죠? 한 곁에 우리 가위바위보 한번 합시다. 이거를 올리면서 올라가야 돼. 학생들이 이런 거 하면서 어떤 걸 느끼길 바라셨어요? 지금 보시면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이 최대한 자연스럽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뭐 하고, 이거 있으면 저기로 가고 저거 있으면 저기로 가고, 이런 게 아니라 난 저거 하고 싶은데 저거 하고, 쉰 사람은 쉬고,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진짜 재밌고 즐거운 시간을 주고 숲에 대한 즐겁고 좋은 기억을 바탕이 돼야 나중에 숲을 보호하자고 이 친구들이 얘기할 때도 나 그 숲에서 즐거운 기억이 있었는데, 숲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혜택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숲도 보호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끝까지 연결될 수 있는 첫 경험을 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이 자연이에요. 진짜요? 자연이에요. 완전 자연스러워요. 저거 발 뒤집어. 4칸까지 올라가는 건 자유예요. 머리 떨어지고. 직접 타보니까 어때요? 타보니까 재밌어요. 근데 친구는 겁 없어요? 저요? 네. 네, 이거는 별로 안 무시한 것 같아요. 바로 뛰어들던데? 잠시만요. 다시 걸어올게요. 직접 타보니까 어때요? 처음엔 무섭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타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재밌어요. 숲에서 놀아보니까 학교에서 수업하는 거랑 어때요? 비교했을 때? 학교에서 요즘에 코로나 시국이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뭐 나가지도 못하고 계속 이렇게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숲속에서 체험하고 하니까 재밌고 공기도 산뜻한 것 같습니다. 마스크 쓰고 있는데 공기 느껴져요? 네, 느껴져요. 학생들이 이렇게 재밌어하는 거 보면 되게 뿌듯하시겠어요. 모든 선생님들이 준비해놓고 애들이 뭔가 효용가치를 느끼면 그때가 좋지. 애들이 되게 자유로워 보여요. 애들이 편안해 보여서 좋아요. 네. 어떤 속박도 없어 보이고 그냥 이 날씨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저 풍경도 좋고 아이들의 표정도 좋고 모든 게 다 좋네요. 여유를 즐기고 계시네요. 근데 학교는 어떻게? 하나 둘 셋. 둘 둘 셋. 다른 데 가면은 뭐 지자체에서 만든 더 좋은 시설들이 있거든요. 산악 체험장 해가지고 짚라인이 엄청 긴 것들, 저거보다 훨씬 크고 더 안전한 시설을 해놨죠. 근데 그 시설에 들어갔을 때 느끼는 거하고요, 이렇게 그냥 내 집 뒷산에서 있는데 저걸 느끼는 게 달라요.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주는 거네요. 이 지역을 사랑할 만한 건덕지를 줘야 이 친구들이 나중에 남아있지 않겠어요? 자녀분들은 굴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건 모르죠.
근데 걔는 좋아해요. 어느 정도로 좋아하냐면 제주도에 있다가 구례를 한 2달 만에 올 일이 있었거든요. 네. 애들이 구례 근처에 오면 구례의 냄새가 난대요. 그래갖고 창문을 열어. 나는 구례 냄새를 맡아보고 싶어 하면서 창문을 열고 야야야 그 냄새 난다 그 냄새 난다. 그 향기가 있대요. 섬진강이 보이면 아 저기서 뭐 했었는데 저기는 내가 뭐 했던 곳인데 이런 얘기들을 주고받아요. 물론 그게 무의식 중에 나와서 하는 얘기들인데 아주 긴 시간을 두고 보면 이 친구들을 연어가 그 자리로 회귀하듯이 자리로 오게 만드는 힘이 될 거예요. I've actually never been that drunk.